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잠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윤석열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김영선 공천주라고 한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김서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방송에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이라고 선택의 공대광이라고 시장을 했던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알리고 최고라거든요. 정도로 5등하는 분. 최고 저분이 이제 김건희 오빠 김진우 라인이다. 그래서 지금 대선 자금에 좀 관계돼 있는 게 아니에요.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할.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공화기로 한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팀에 당원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취임 천일날 개업날을 정해버린 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건진의 비밀의 신궁이 아마테라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여러분 이 육성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잠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깨버려. 아니 그러고 내랑 우두머리 윤석열이 2021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국민의힘 입당을 준비하던 중에 나눈 대화입니다.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상스러운 언사로 국민의힘을 완전히 뽀개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4년 만에 윤석열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깨버려. 아니 그러고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수사입니다. 특검 출범 한 달이 되어가도록 공천 개입 수사 소식이 없어서 어찌된 일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 지난달 27일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28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로부터 공천 관련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잡아 떼왔는데요.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영선 공천주라고 한 전화 받은 적이 없어요. 명확해요. 하지만 특검 조사에선 말을 바꿨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고 장제원 의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장제원 실장이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영선 공천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인 2022년 5월 8일 통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9일 윤 당선인이 직접 윤상현에게 전화를 걸어 비서실장 전화 받았지? 김영선 잘 좀 해줘 라고 확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윤 의원이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윤상현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전화는 같은 날 오전 명태균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아귀가 딱딱 맞지 않습니까? 특검은 이미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과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녹취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 윤석열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윤석열 명태균 통화 직후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해서 했던 말도 기억하실 겁니다.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역시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명태균이 이준석으로부터 카톡을 받았는데요. 창원 의창에 김영선을 공천해주는 걸로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공관위가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고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알려준 겁니다. 마음이 급해진 명태균이 아침 10시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자 윤석열이 명태균과 통화한 뒤 약속한 대로 윤상현에게 한 번 더 얘기한 것입니다. 윤, 김 부부가 명태균 부탁을 들어주려 애쓴 이유는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선물이네. 여론조사도 공짜로 해주고 조작된 여론조사로 당내 여론을 조작해서 앞서가던 홍준표를 따돌리고 윤석열이 후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명 씨입니다. 대선 뒤 명태균이 이들 부부를 만나 여론조사 대금을 받아오겠다며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의 공천인 거예요. 윤, 김 부부의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공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조작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불법입니다. 이 사안은 별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언론 취재와 검찰 수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검은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 조사만 꾸미면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윤, 김 부부의 개입으로 공천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인물은 김영선 전 의원 말고도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을 이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줄줄이 더 나올 겁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도 그런 경우입니다. 최 전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사람인데 당시 현역 평택시장이었던 공재광을 제치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정됩니다. 다름 아닌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증언입니다. 나머지 지방선거 다른 곳에도 김건희나 명의 장난친 것들이 있습니까? 평택의 공재광이라고 시장을 했던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 날리고 최고라는 명 경선 5등하는 분을 단수로? 네, 단수일 거예요. 최호 전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정무특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지낸 친윤계 인사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던 공재광 당시 평택시장 대신 김건희 쪽이 꽂아 넣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패배해 국회의원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최호 저분이 이제 김건희 오빠 김진우 라인이다. 라인이다 해서 지금 대선 자금에 좀 관계돼 있는 게 아니냐. 저분이 뭐 평택에서 장례식장 굉장히 크게 하시고 좀 재력가시래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면 정말 큰 게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의지로 그랬든지 아니면 타인의 의지로 뭐 죽음을 당한 거라 하더라도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가 윤석열 국힘 대선 후보 확정 이전 단계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호 씨가 정말 윤석열 대선 자금을 댔는지 여부는 김진우 씨를 수사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김진우 씨 장모집에서 발견된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이었다고 특검이 확인했죠. 애초 이 목걸이가 김진우 씨 장모집에 있다고 특검에 알려준 게 김건희 친인척들이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모조품을 사돈 집에 갖다 놓고 특검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라의 사법 체계를 우롱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답습니다. 감정가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우한 화백의 그림과 현금 1억 2천만 원도 김진우 씨 장모집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화백의 그림이 발견되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강남 비밀 사무실로 알려진 가로수길 화랑 건물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김 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섰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가 동생과 함께 소유한 건물인데요. 화랑을 운영하는 이들로부터 저 그림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 비밀 캠프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사무실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했던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러 거짓말 등과 함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대통령 재직기간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됐다가 8월 3일 만료되는데요. 특검이 이 혐의를 기소할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굳이 무리해서 헌법으로 응징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국민의힘 인사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당일 윤석열과 통화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소환 조사할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 당일 대통령 집무실과 통화한 주진우 의원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의원도 수사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이철규 의원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부인이 개신교 원로 김정한 목사와 이영훈 목사 등을 통해 최상병 사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대통령실에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정한 목사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고 했죠. 사단장을 뭐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뭐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 왜 아멘 안 하지? 이철규 의원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내가 참고인 별로 아무도 없는데 통화기로 한 번 있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자리하게 하냐고.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친인이죠. 권성동 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30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통일교 쪽이 권 의원에게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 권 의원이 통일교 쪽에 수사에 대비하라며 정보를 전달한 사실도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3년 6월 통일교 관계자와 한 대화에서 누가 알려주면 은혜 거야. 어느 때가 보고 있는 이 수사는 이른바 통일교 해외 원정 도박 수사를 말합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교단 자금으로 미국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경찰은 2022년 6월 내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권 의원과 통일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상배 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나눈 대화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당원권이 정지돼 대표직이 박탈된 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새 대표로 거론되던 시기였습니다.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윤심은 변함없이 구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 10,000명 이상. 투표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대화를 나눈 시점은 전당대회로부터 약 넉 달 전인 2022년 11월께입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이듬해 1월 5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윤영호는 전상배에게 무리를 했는데 낭패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실제로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에 들려드린 윤석열의 육성 통합 파일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바꿔버려 전부. 3개월 안에 그래서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당 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종교 세력의 대규모 입당을 추진한 것입니다. 통일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의 국힘 신만 입당설은 꽤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존재하다가 신천지 전 간부의 폭로에 의해 공식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만희 씨를 이만희교 주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홍 전 시장이 이만희 교주를 만나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가 멋대로 밖을 돌아다니다 구속되기도 했던 엄혹한 시절에 신천지 대구교회는 집단 예배를 강행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았죠. 당시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2번이나 반려했는데 이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윤석열은 신천지와 인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때부터 대권 꿈을 꾸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와 통일교는 우리나라 기독교계가 극단적으로 이단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치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진법사 법당에서는 일본 천황과의 조상신이자 일본의 사실상 국교인 신도에 주신 아마테라스를 모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날짜를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1000일째인 12월 3일로 정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취임 1000일 계엄 날을 정해버린 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건진의 비밀의 신궁이 아마테라스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아니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 취임 이후 1000일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1000일 되는 날이죠. 일본의 기미가요가 천황이 1000세 8000세를 누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0세 8000세 1000일 되는 날 충성 8000이란 작전명으로 계엄을 했다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연히 조합이 되는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동자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시행 계획인 충성 80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폭로가 나온 적이 있죠. 여인영은 지난 3월 계엄 시행 계획인 작전명 충성 800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미가요가 1000대 8000대에 걸쳐 천황 일가가 영원하도록 기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윤 김 부부는 한국 무속에 이어 기독교와 통일교와 신천지와 일본 신도까지 진정한 종교 대통합을 이룬 셈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국가의 사법체계를 깔아뭉개는 태도 역시 부창부수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참여한 혐의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는 첫 구속입니다.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하는데
지규현 부장판사는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내란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12월까지 띄엄띄엄 재판 일정을 잡아놓고 한껏 여유를 부리더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휴가 기간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특검 주장을 깔아뭉갰습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을 강제 인치할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도 구치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규현 판사의 술접대 의혹을 조사하겠다던 대법원은 2달 반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조사가 끝난 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지규현 판사와 지규현을 비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을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을 속도전으로 끝냈던 조희대 원장의 선거판과 단호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이 기다리다 지쳐 관심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특단의 조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